안녕하십니까. 이지수능교육의 학력개발연구소장 은민입니다. 오늘은 MMI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MMI 면접을 이번에 개강을 하면서 어떻게 MMI가 진행되고 MMI 면접이 무엇이고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저희는 또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분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이지수능교육 학력개발연구소 소장으로 있고요. 제 학력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 박사까지 이제 같이 했고요. 지금은 이제 컨설팅하고 면접, 대입에 의한 생기부 디자인, 그 다음에 MMI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희가 그럼 이런 대답을 만들기 위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이 MMI 면접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뭐 꼭 저희한테 배워라 이거 아닙니다.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의사의 기본적인 소양, 의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죠. 네, 의사직에 있는 사람이거나 의학계열에 종사했거나 의과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규칙이 있고 그 법칙이 있고 우리만의 개인 윤리가 있어요. 실제 예과 1학년이나 2학년 사이에 개인 생명의학 윤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윤리학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1학년 때. 그만큼 의사한테 꼭 필요한 건 생명을 다루는, 아시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윤리적 관점에서 이 뭔가를 대처해야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큽니다. 따라서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돼요. 그냥 인성 면접이다 그러면 일반 면접처럼 생각해서 인문 계열이나 또는 자연 계열에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용 자체가 의대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오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면접을 합니다. 동점자 정말 많습니다. 3배수 4배수 뽑습니다. 그 중에서 뽑아야 돼요. 다 똑똑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보다 똑똑한 사람이 와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가리키는 사람은 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야 돼요.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전문가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또 전문가가 모의 면접을 해야죠. 평가를, 이제 모의 면접이 들어갈 거거든요.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평가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의 평가는 이 일반 면접이랑 진짜 달라요. 답이 아다르고 어달라요. 좀 이따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그 답을 만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평가하는 사람이 그런 소양이 없으면 절대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답변이 잘못되겠죠. 그럼 답변이 잘못되면 어때요? 나는 맞게 대답했는데 떨어져요. 전문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충분한 분량의 상황별 예시 문제가 필요합니다. 자그마치 MMI만 처음 생겼을 때부터 했습니다. 이게 서울대 의대에서 처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서울대 의대에 이제 지원하는 학생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 와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개인 수업으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상황별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방이 6개인데 4개, 5개로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뭘 갖고 있냐면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기출이요, 기출. 이게 기출이 이게 학교에서 발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건 학생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걸 얼만큼 갖고 있느냐, 어떤 학교별로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런 정보와 지식이 없으면 솔직히 좀 강의하기가 힘든, 일반 면접과는 다른 정말 스페시픽한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여기도 전문가 계속 나오죠.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진짜 많이 아는 사람이 하셔야 돼요. 의대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변화시킨다. 근데 전문가가 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건 의대의 생활과 생리와 윤리를 아는 사람, 두 번째는 학생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학생이 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잘해야 돼요. 일반 면접처럼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방이 여러 개고 들어갈 때마다 질문이 달라집니다. 상황도 다르고요, 교수님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래서 대처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일반 면접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대답도 어렵고, 따라서 자기 걸로 만드는 연습이 중요한데 그런 연습을 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강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가 아니고요.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 강사여야 합니다. 학생을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시키는요. 그쵸? 다음, 중요한 건 피드백입니다. 어떤 피드백을 할 것이냐. 일맥상통하네요. 넘어갔습니다. 저희의 커리큘럼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을 완성하자. 저는 MMI 면접할 때 기본 윤리학부터 시작합니다. 강의예요, 강의. 기본 윤리학 진짜 중요합니다. 기본 윤리학이라는 뭐가 있다? 개인 윤리가 있고, 사회 윤리가 있고, 의무론적 윤리설이 있고, 그러니까 목적론적 윤리설이 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답변을 할 때 어떤 학생이 이런 상황에서는 목적론적 윤리설에 따르면 목적에 따라 이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랑 의사로서 얘는 당연히 사람의 목숨을 살려야 되고, 이 느낌이 달라요. 그 의사는요, 처방전이나 이 차트를 쓸 때 보셨습니까? 이렇게 막 쓰잖아요. 의사이신 분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거 뭐 쓸까요? 그 별거 아니에요. 전문 용어예요. 의사들이 알고 있는 전문 용어. 그거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요즘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그런 전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이 답을 할 때 그 답이 듣기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학생이 연구를 했고 공부를 했고 관심이 많구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비슷한데 말이 좀 안 맞아요. 왜? 단어 선택이 잘못됐거든요. 기본적으로 면접은 이 학생이 얘기하는 걸 듣고 싶어라 이런 느낌이 아니죠. 얘기해봐 이거죠. 잘하나 못하나 보게 이렇게 해요. 그렇다면 그 의사가 가장 좋아하는 언어는 뭐예요? 전문 용어죠. 그래서 그 전문 용어대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되게 스마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건 윤리적, 생명윤리거든요. 이 MMI의 핵심은 크게 좀 이따 보시겠지만 세 가지거든요. 인성, 적성, 그 다음에 판단력, 상황 판단력 이 세 가지인데 그럴 때마다 이 인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성은요, 종이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지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인성을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언어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말의 사용 단어, 그 단어에 어떻게 판단하고 그 단어를 왜 쓰게 되느냐. 인성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너무 놀랍게 이 MMI 면접은 인성을 지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식을 알아야죠. 그렇죠? 완벽한 면접 예시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모의 면접일 때는 좀 많이 고민하고 만들었던 적중 문제나 그다음에 이제 답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이 만들어주고 그 답을 학생이 연습하는 것까지 좀 봐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완성은 거의 모의 면접이에요. 그렇죠? 보통 2명이나 3명의 교수님들이 있어서 일반 면접 같지만 좀 다른 점은 방이 나눠져 있어요. 방이. 이 방은 적성, 이 방은 인성, 이 방은 자기소개, 뭐 생기부, 자소서, 이 방은 일반적인 의사의 개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그런 모의 면접 시스템을 가지고 각각의 질문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걸 아까 얘기했던 전문가라고 하거든요. 그런 모의 면접 시스템이나 또는 이제 압박 면접을 하면서 완성을 시킬까 합니다. 시간표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본은 윤리학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로서 과연 의사는 누구인가? 의사는 뭐 하는 직업이고 뭘 배우고 어떻게 움직이고, 기본적인 의사가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도 모르고 의대를 가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사는 기본적으로 예과 2학년, 본과 4학년이었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예과 때 뭐 배우고, 본과 1학년 때 뭐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서 뭘 배우고, 이런 생리적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과, 왜? 그런 사람이 관심 있는 사람이잖아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의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의사를 뽑으시면 안 되죠. 그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사의 일반적 생리나 기본 이론이, 그쵸? 기본 면접의 이론을, 그 다음에 윤리학 설명과 해석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직접 강의를 좀 할까 생각 중이고요. 상황 면접도 좀 다르거든요. 그쵸? 그런 내용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마다, 학생마다 학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다 뽑아가지고 그 기출문제 위주로 하겠지만 기출문제의 단점은 뭐예요? 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비슷한 맥락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 연습이 끝나면 상황 모의 면접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문제는 각각 전문가님들이 직접 모의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과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질까 합니다. 모의 면접 꼭 해야 돼요. 이거는 솔직히 일반 면접에서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MMI는 꼭 해야 돼요. 왜? 문제도 많고 상황도 많고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매일 학생이 이 전문가 선생님한테 담당 선생님한테 업로드를 계속해야 돼요.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면접을 최근에 좀 많이 했거든요. 학생들이 일주일의 시간을 들여도 전날에 공부하고 전날에 보고 와서 전날 조금 하거든요. 일반 면접은 질문을 해봐야 길어야 한 두세 문제, 많아야 네 문제거든요. 그건 어떻게 커버가 가능한데요. 얘는 한 방당 4개, 5, 6개씩 물어봐요. 그러면 6개 방이야. 6, 4, 24, 24개 질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의대를 가야 되거든요. 대부분 0.001%가 갈까 말까 하는 의대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연습을 안 한다? 말이 안 되죠. 또 그럼 연습을 하면 어떻게 돼? 계속 누군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의무적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업로드 꼭 해야 돼요. 자, 이제 MMI 면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대충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MI, 멀티 미니 인터뷰라는 뜻입니다. 이 MMI를 의대에 시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대가 일반 면접으로 사람을 뽑다 보니까 그 일반 면접에서 뽑힌 학생들의 학업 성취 능력이나 학업 성취 능력은 상당히 좋았다고 칩시다. 근데 이 요즘 학생들의 최대 단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상황 판단 능력이에요. 아주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방금 얘기했죠. 이게 의사는 오진, 잘못 판단하면요 사람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판단과 또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 수술은 외과에서만 합니다. 진단은 내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의사의 직업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MMI를 시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황 판단을 어떻게 잘 하느냐,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이제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서 면접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평가는요, 보통 5개, 6개의 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바깥쪽에 여러 가지 제시문을 주거나 제시문을 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니면 생기부나 자소서를 보고도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주제의 제시문을 한 2에서 3분, 많게는 한 4분 정도도 줄 수 있고 그렇게 길게 주지는 않습니다. 일반 면접은 뭐 고대 같은 경우는 뭐 20분까지 주거든요. 얘는 아니에요. 상황 판단이에요. 무슨 얘기죠? 빡 오면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짧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진짜 중요한데 순발력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은 언제나 논리성이 있느냐, 질문을 이해를 하는, 질문 자체가 어려워요. 단어를 선택했느냐, 타당하냐, 과연 판단은 제대로 했느냐,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넘어갔습니다.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그 평가는 인성, 상황, 모의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 인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관용, 배려, 포용, 개방성, 상황은 가치관이죠. 이 가치관. 진짜 의사가 마음먹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MMI를 다른 의대도 다 시행했던 이유가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상황들, 그 인성의 논란에 의한 의사의 행동이 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학도 그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처음에 뽑을 때 제대로 뽑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똑똑한 학생의 베스트 스튜던트를 그렇지 않다, 라이트, 옳은 학생, 똑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인성도 제대로 된 학생을 뽑자라는 취지에서 MMI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죠? 과연 MMI가 이거는 그냥 하나예요. 방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딱 맛보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시문이 이래요. 다음 상황을 숙지하고 면접관의 질문에 답해주기 바랍니다. 답변과 함께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자, A라는 의사는 본인의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치료 방법이 없는 특정 암을 치료하는 특효약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동물 실험은 성공적으로 마쳤고 현재 임상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기까지 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1차 임상시험, 그러니까 1차 임상시험, 2차 임상시험 이게 3차가 있는데 보통 2차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3차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한테 직접 투여를 하는 거죠.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근데 A 의사가 친구 B가 바로 이 암에 걸렸어. 죽음을 앞두고 있대요.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아까 문제 질문을 판단하는 것도 시험이에요. A 의사는 친구 B를 위해 아직 시작 최승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특효약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자, 질문도 다 줘요. 자, 학생 A 의사라면 어떻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느냐? 학생이 친구 B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1번 정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진짜 너무 놀랍게 한 90%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90% 넘게요. 97, 8? 제가 의사 A라면 친구 B를 위해 시험약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사용하겠다고 하겠죠. 아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친구가 죽는다잖아요. 암에 걸리면 이제 죽잖아요. 근데 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약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효과가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쓰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죠. 이유는 의사라는 직업은 생명을 살리는 직업으로. 그렇죠. 의사는 어때요?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죠. 죽이는 직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시작처에 승인이 나지 않았더라도 친구 B가 암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높잖아요.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거라고요. 살려야 된다고요. 그게 기본 윤리잖아요. 기본 윤리, 의사의 기본 윤리. 따라서 임상실험의 좋은 결과를 보인 시험령을 사용할 것이 의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촐하게 썼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의사의 기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의사라면 A라면 친구 B를 위해 시험령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원래는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한다는 그 논리로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자, 일단 생명 존중의 원리에는 목적론적 윤리설과 의문론적 윤리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론적 윤리에 따르면 의사는 생명 존중 원리에 따라 아무리 시험약일지라도 목적이 친구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A의 생명을 살릴 조금의 희망이 있다면 친구를 설득하여 친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사의 목적을 완수하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오케이, 이게 목적론적 윤리설이에요. 얘랑 일맥상통하죠. 근데 의무론적 윤리에 의하면 의사는 생명을 살리기 이전에 의사로서 책무, 의무 이런 걸 다해야 하므로 일단은 임상시험약은 아직 그 효과가 정확치 않은 약이므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법을 지키고, 이게 꼭 정답이 아니란 말이죠.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식약처의 승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법으로요, 식약처의 승인이 나오지 않는 약을 막 쓰면 됩니까? 안 되죠. 그 법이죠. 어떤 사람이 죽더라도요, 실제 왜 쓰지 말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승인이 나지도 않는 그 약은 일단 부작용을 알 수 없죠. 그리고 효과도 알 수 없어요.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이거는 그냥 아주 짧은 텀, 10,000명, 20,000명이 아니죠. 3차 임상실험에 가면 이 케이스, 사람 수를 늘려서 진짜 부작용이 없는지, 효과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건지, 우연히 나타난 건 아닌지 이런 걸 다 판단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아직 승인이 나오지 않았어? 근데 얘는 썼어? 큰일 나죠. 문제를 이해를 못한 거죠. 왜? 승인이 나지 않으면 법을 어기면서까지 쓰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법을 어겨요? 범법자예요. 그럼 돼야 한대요? 의사면 취소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살리냐 안 살리냐가 아니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식약처의 승인이에요.
이 승인의 법을 과연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기본적 자질을 물어본 거예요. 문제를 아예 파악을 못한 거예요. 전혀요. 그렇죠? 예, 그냥 의사니까 살려야지 이게 아니죠. 고민도 하고 문제를 잘 이해를 하고 상황을 판단했어야죠.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상시험약은 아직 효과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꼭 써서 산다는 보장도 없는 거니까 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악용될 수 있어요. 이러면 만약에 내가 이 코로나에 의해서 지금 팬데믹이 일어났고 백신을 만든다, 치료약을 만든다,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네요. 근데 내가 막 연구하는 연구자예요. 쥐한테 넣고 일부 임상실험까지 가서 10명한테 넣었어요. 오,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직 식약처에 승인나지 않았는데 싹 다 팔았어요. 난 부자가 됐겠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조건이 있었던 거죠. 그 조건이 없으면 코로나에 걸리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신약을 개발하고 그걸 판단해서 판매하는 데까지는 10년이 걸린다는 기본적 개념이 있어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야 되겠죠. 아무한테나 막 주면 안 되니까 어떤 작용이 날지 몰라요. 우리 몸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 소양은 뭐다? 법을 지키자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의사는 안 됩니다. 따라서 악용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보다는 뭐예요? 문제의 핵심은 의무를 지켜야 해요. 의무를. 그거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친구의 생을 살리는 목적에 국한되지 않고 법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파장을 생각하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면접 MMI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답이 나왔어요.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 판단하는 게 자네는 왜 우리 학교에 지원했나? 자네는 우리 학교가 뭐가 좋은가? 자네는 의사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문제에는 함정도 있고 이론도 있고 내용도 있고 상황을 판단하는 개인적 능력과 그걸 판단하는 인성과 그 다음에 지식이 필요한 그런 문제를 주는 걸 MMI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과 활동과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이 필요한 그런 면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디 좋은 성적을 가지시고 꼭 좋은 성과를 가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